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9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모회사 CBS 방송을 굉장히 애청하는 역사작가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입니다. 라는 멘트가 들리는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CBS 이강민의 잡지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 제목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박광일 선생님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만 답하지 마시고 잡지사도 꼭 껴주세요. 네, 잠시 까먹어서 약간 그러니까 잡지사를 긴장을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하고 본인이 있어야, 출연하는 프로인데 그래야 잡지사가 나올 것 같아요. 바깥속을 먼저 대답하시면 네. 자, 저희가 청조 기간을 맞아서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상품이 무려 2개지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선생님께서 첫 번째 선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곧 흥미로운 영화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데요. 영월로 유배를 간 단종 그리고 그 옆을 지킨 인물 어몽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잡지사에서 다뤄볼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감사하게도 영화사에서 유해진 배우님을 보내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유해진 배우가 출연하는군요. 네, 근데 보내주시진 않으셨고 네, 티켓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의 댓글로 영화 기대평을 달아주시면 총 10분을 선정해서 왕가 사는 남자 한 분당 2매의 티켓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합니다. 네, 그 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라디오로 청취하는 분들을 위한 생방송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방송이 끝나는 8시까지 샵 1212 우물정 핫둘 이 번호로 잡지사에 남기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3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같은 역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종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나 보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시작했던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런 제목이라면 내시를 떠올리기가 왕과 사는 남자 쉽습니다. 내시죠, 내시. 그렇죠. 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궁궐 밖으로 유배를 갔다라고 하면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조금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양 도성 밖에 굉장히 멀리 있는 영월의 장릉 그리고 이제 어몽도에 관해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대체로 이 이야기를 조금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단종이 유배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단종이 어몽도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무덤이 어떻게 장릉이 됐는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그 영월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곳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엄흥도라는 인물, 좀 생소한 인물이 들어가니까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말씀하신 영월은 저희 팔도유람 강원 영서편에서도 살짝 이제 스쳤습니다만 굉장히 네.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저는 또 다른 영화로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영화로 이제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요?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의 영월이 배경이에요? 전체가 영월이에요. 그런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을 꾸려가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제 스타와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우리 또 고안성기 배우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이제 선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영월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고을에 별명을 붙이는데 보통 이 영월에 붙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수향입니다. 수향. 물 숫자에 그 다음에 지역 향자를 써서 물의 고장. 물이 좋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영월 읍내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강, 서쪽에는 서강으로 이제 감싸고 있으니까 네. 영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영월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낱말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제 국도를 타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 갑자기 홍살문이 쫙 펼쳐지면서 네. 충절의 고장 영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로에 홍살문이 있어요? 네, 도로에 충절에. 홍살문이 있어요. 멋있는데. 충절의 고장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충절의 고장 하면은 네. 역사 사건과 연결해서 떠올려 본다면 단종이 여기에 유배를 와서 죽었구나라는 것들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이 단종과 관련한 죽음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사육신
그다음에 그렇죠. 죽지는 않았지만 생육신, 음. 또 뭐 금성대군 이런 분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세조 동생이죠, 금성대군. 그렇습니다. 전부 영월하고 관련이 없어요. 아, 영월과는 관련이 없어요. 네, 서울이거나 아니면 풍기거나. 그럼 충절에 고장할 때 충절은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충절의 고장의 그 충절의 대상이 누굴까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네. 그 인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딱 한 명, 바로 엄흥도라고 하는 영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월에 많은 분들이 찾아갈 때 잘은 모르지만 네. 여기서 뭔가 충성, 절개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 충성과 절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인물이 엄흥도라는 점에서 네. 영월은 또 엄흥도에게 좀 빚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영역, 그래서 초기 단종이 이제 유배까지의 역사, 그다음에 어문과 만난 어문도. 역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장릉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 단종의 폐위와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종하면 이제 소년 임금으로 떠올리시는데 약간의 시간 격차를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12살입니다. 왕위에 올랐을 땐 12살.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17살이에요. 5년 정도의 시간. 5년 정도의 격차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12살의 왕의 죽음과 17살의 왕의 죽음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는 하더라도 둘의 격차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잘 알려진 것처럼 단종이 왕에 올라가고 바로 1년 만에 이제 수양대군이 중심이 됐던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가게 되고 네.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단종을 압박해서 단종을 상황으로 올립니다. 형식적으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년 정도 다시 지나서 상황으로 있던 1년 정도 지나서 널리 알려진 사육신의 어떻게 보면은 모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제 여론이 엄청나게 이제 그 단종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당시 뭐 정인지라든지 양령, 효령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종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그들의 요구를 막아내던 세조가 한편으로는 좀 시기를 좀 봤다고 봐야겠죠. 하려는 1년 뒤에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월로 유배를 갔을 때가 6월 중순 창덕궁을 출발한 지 한 일주일 뒤에 도착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영월의 청령포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이 포의 포는 나루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 나루 우리 배웠었죠. 네, 진도포 할 때. 마포할 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룡포가 나루라고 이름을 붙인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서강이 이렇게 삼면을 둘러싸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육지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팔도유람 때도 저기 뭐 천연의 감옥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거기에 하시잖아요. 660이라고 네. 하는 절벽이 굉장히 험한 산들이 이어져 있어서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육지에 있는데 육지가 아니라 섬에 갇혔구나 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곳. 그래서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곳이지만 네. 단종에게는 또 그 단종을 따라왔던 수많은 시종들에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공간이었을 걸로 보여지는 그럼 그런 저런 곳이라고 볼 수 지형적 있습니다. 특성을 세조도 고려를 해서 영어를 정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정식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은 이 청룡포라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가 세조에게 들어갔을 거고요. 결국 여기에 들어가면은 향후에 조용하게. 이제, 조용하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종의 그 처분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봤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청룡포에 단종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단종 때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뿐입니다. 그래요. 관음송이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예. 대략 수령이 한 600년 정도 되니까 단종이 왔을 때 저 나무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단종의 모습을 보고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음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체로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 유적은 영조 때 만들어 놓은 두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묘 재본부시 유지비라고 해서 단종이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거를 본인이 확인하고 세운 비석이 하나가 있고요. 영조 때요? 영조 때요. 그러니까 영조 때는 이미 단종에 대한 복권 작업이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금표비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임금님이 유배왔던 곳이긴 하지만 임금님과 관련된 곳이니
일반 민간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출입금지 라인이죠. 출입금지 네,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동서 300척, 남북 490척은 모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 범위가 기네요. 한 100m, 150m 정도.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래서 미터법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예, 한 번씩 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예, 예. 그래서 제가 금표비 설명할 때마다 네. 광모 작가님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단종은 그때 이 공간 밖으로 못 나갔겠구나.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단종에다가 뭔가 그 자신의 감정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망향탑 노산대. 그래서 단종의 고향은 서울이니까 서울을 바라보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에 탑을 세웠다. 그래서 망향탑. 그리고 노산군이 올라가서 자신의 어떤 고뇌를 고민했던 곳이다. 그래서 노산대라고 하는 절벽위의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곳들이었지만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리적으로 좀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들면은 네네네. 모두 휩쓸려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염려 속에서 2달 뒤에 거처를 청령포에서 관아에 딸려 있는 객사인 관풍원으로 옮기게 한번 됩니다. 옮기셨구나. 네, 예.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네. 이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9월 달에 그러니까 1457년 9월 달인데 네. 수능에 유배되었던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네. 이 일대 선비들을 규합해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발각됩니다. 즉 단종을 복권시키려고 했던.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각되니까 결국은 신하들이 네. 청을 하는 거죠.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역모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계속 살려두는 순간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라고 해서 그해 10월 24일 짧은 17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단종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계속 코너에 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역사에선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뭐 타살설도 있는 것 같고 자살설도 있는 것 같고. 예. 네, 일단 공식 기록하고 비공식 기록의 차이가 굉장히 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조선왕조실록 공식 기록입니다. 세조 때 그 단종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네.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그러니까 또 자신의 장인 송인수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이 약간 그 뉘앙스 그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아,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자살했다라는 느낌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록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금부도서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약을 들고 간 거예요. 아, 네. 죽이라는 명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아니 내가 모시던 임금인데 내가 저 양반이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차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 광해군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다가 숙부한테 왕위를 빼앗겨서 유배 와서 그것도 불쌍한데 내가 사약을 들고 왔다고 이 상황을 주저주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같이 갔던 그 관리들, 그러니까 아전들이 너무 이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더 여기서 시간을 끌면 사약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어명을 거역한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 분위기가 막 흉흉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활시 있잖아. 그거를 내 목에 감아라. 활 시위를 목에 감아라. 네, 예. 그러니까 끈을 목에 감아라. 예. 그리고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네. 너 그 한 명 이렇게 그 거기 딸려왔던 사람 한 명을 지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줄을 당겨라. 네. 그래서 내 목숨을 끊어라. 라고 단종이 이 얘기를 하고 말했다? 목숨을 끊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어디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네. 그 추강냉화라는 곳에 적혀 있는 그 기록이 되는데 민간의 기록인가요? 맞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활시를 당긴 인물이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그러니까 단종의 명을 따랐지만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도 이 왕실의 공식 기록은 너무 미화가 됐고 단종이 스스로 잘못함을 느껴서 죽은 것처럼 묘현됐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단종이 누군가를 시켜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 아니면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긴 것이 아닐까,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무덤을 그냥 만들어주고 오면 되거든요. 단종의 무덤을. 세조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록 기록을 보면 연산군 때 기록입니다. 바로 다음 때 기록에 보면은 노산의 시신을 숲속에 던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 완전 방치됐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훨씬 더 후대 연료실 기술, 이긍이 있었던 연료실 기술에는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지도록 했다. 시신을. 그런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갸냘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참.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들에 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강물에 버렸다라고 하는 후대의 기록들을 염두에 두면은 네. 그 노산의 죽음 자체, 즉 단종의 죽음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이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단종과 관련해서 죽은 사육신, 그다음에 금성대군의 영모와 관련해서는 대명률에 따라서 모두 능지처사를 당하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그 전에 취조를 받다가 죽은 사람들조차도 그 시신을 꺼내서 다시 능지처사를 거열형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할 때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혹했고 단종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에 단종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수습을 했으니까 거기 모셔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엄흥도 선생님인가요? 엄흥도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다시 이제 실록 기록을 보면은 네. 고을 아전 엄흥도라는 사람이 곡을 하고 관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록이 실립니다. 이건 또 실록 기록이 있어요? 실록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송시열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노산군이 해를 입어서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때 고을 아전 엄흥도가 관곽을 준비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연려실 기술, 그러니까 그 단종의 시신이 강에 버려졌다고 했던 예. 그 기록에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면은 그 아전 이름은 잊어버렸다라고 적고 있어요. 예. 그 아전이 집에 노모를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칠해 놓은 관이 있었는데 네. 그 관에다가 가만히 옥체를 거두고 염하여 장사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이제 엄흥도가 그 단종의 유해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뭐라고 했나 봐요. 네. 여보, 그거 위험한 일인데. 이거 거의 그 멸문지화급 아니에요? 맞아요. 걸리면?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엄흥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한다면 달게 받겠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실제로 단종과 관련된 당대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조, 그다음에 단종과 관련된 실록에는 엄흥도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후대 충절의 표상으로 이제 실록에도 그리고 민간의 기록에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네. 예. 자, 정말 목숨이를 각오를 하고 단종의 묘를 세운 엄흥도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예. 잘 모른다. 아전? 뭐 아전이라고 했던 호장이라고 예. 이제 보통 묘사를 하는데 호장, 부호장, 그래서 그 고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전이지만 그 이전에는 또 호족이었던 인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엄흥도와 관련된 기록은 공식 기록보다는 영월 엄씨와 관련된 기록들, 그러니까 족보하고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족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가계 기록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래 중국의 기원을 둔 가문이었는데 당나라 때 사신으로 왔는데 이 나라에 머물렀다. 라고 영월엄 씨가 네, 이렇게 내력이 정해지고 돼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영월 일대를 시급으로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관과 어우러져서 영월 엄씨라는 어떤 가문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엄흥도의 공식 기록은 생물년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족보에 따르면 1404년에 태어나서 1474년 70살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종이 죽을 때가 1457년이니까 한 53살, 54살 그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단종을 배웠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장이라는 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아전, 향리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데요. 네. 고려 때 이제 향리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강물은 흘러도 돌은 굴러가지 않는다. 고을 사또들이 와도 한 2년, 3년 지나면 지나갈 사람. 이 사람들은 뭐? 강물. 흘러가는 물.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 지역에 터를 박고 사는 박힌 돌. 박힌 돌. 그러니까 누가 실권자다? 아전. 아전. 이게 고려 때의 아전이에요. 그게 호장입니다. 굉장히 위세가 높네요, 지역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 이후에 계속 중앙 집권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축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아전들의 지위를
격화시키고 그 권리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뭐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방 호방하는 그 조문기관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갖춘 아전층을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양반 중심으로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아전의 수장이었던 호장이라는 사람들의 실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호장이라고 불렀으니까 고을 사또의 이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 이방보다도 낮은 거죠. 이제는 이제 이방보다도 권력이 좀 없어진. 그런데 고려 때의 위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대접을 해서 호장어른 하지만 네. 내가 이장인가, 그리고 약간 이장님 느낌 난다. 이장님 뭐 이런 느낌. 느낌으로 존재했을 때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종이 영월에 왔을 때 호장 어몽도의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에 이제 단종 복위 과정에서 엄흥도 선생도 이제 같이 높이기 위해서 엄흥도 선생의 후손을 찾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육신 복권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단종의 무덤을 만든 어몽도란 인물도 표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후손을 찾아서 당신의 조상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충절을 기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아까 뭐 족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일단 양반이 아니어서 그 집안 내력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몽도가 이제 그 단종의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쑥덕쑥덕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봐. 위험한 일을 했어. 가까이도 가지 마. 그게 좋은 일이긴 하지. 근데 위험하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몽도나 그 가족들로 볼 땐 영월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어몽도 일가가 어디론가 피신을 했을 거라고 당대에 전해지고 있었고요. 예. 그 피신으로 갔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청주. 그 다음에 군위. 경상도. 그런데 많은 나중에 기록들을 추적해서 올라가 본 결과 어몽도의 가족은 영남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영월에 몰래 살았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월설, 청주설, 군위설이 있지만 알 수가 없네. 대체로 조선 후기에는 이제 군위설을 이제 지지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영조 때 영월에 이제 그 어몽도의 영조 때 그 어몽도의 정문 충신으로 표상하는 비와 홍살문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자료를 막 찾다가 어몽도의 후손이 청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문을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와 그다음에 그 앞에 홍살문을 청주에 세웠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영월로 옮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1969년 장릉 일대를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장릉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정문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몽도는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육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월에 가면은 사육신을 기리는 창절사라는 그 서원이 있습니다. 사당 겸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배양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선비들 31명을 이렇게 그 장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정단을 만드는데 236명 더하기 32명에서 268명을 제사를 지내는데 32명이 중심이거든요. 그 32명이 원래 31명까지는 다 양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몽도를 한 명을 더 붙여서 32명을 정단에 넣었고요. 더 나아가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던 그때 그렇죠. 익숙하네. 네, 그때 고종 때 이 어몽도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시호를 내릴 때 그 충과 의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충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내맡기고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굳세면서 판단을 잘 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충의공의 뜻이 이제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엄흥도가 당대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지만 역사적 평가가 이로써 조선시대 내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몽도 역할을 유해진 배우가 맡은 건데. 그러니까요. 뭔가 엄청 기대되네. 뭔가 캐스팅이 잘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시신을 어느 순간 갑자기 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영월에 머물렀던 게 한 6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단종이요? 그렇죠. 그럼 단종이 6월에 청령포 그다음에 한 2달 정도는 또 그 관풍원에 머물렀을 텐데
그때 호장이니까 이런저런 일로 단종하고 접촉이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감정까지 덧붙여지는 것들이 아마 나중에 무덤을 만들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그 약간 위세가 떨어진 호장 연기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종을 살아계실 때 뵀을 가능성은 없다고? 굉장히 높아요. 아, 높아요. 왜 영월이 좁은 동네니까. 아. 그리고 지금은 청령포라고 하는 예, 곳이 그냥 빈 공터로 되어 있지만 그 지형으로 보면은 몇 집 정도는 거기에 살만한 공간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자주 뵙고 이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풍어는 말 그대로 이제 관하 영월 읍내 중심에 있으니까 네.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볼 때는 이래저래 지나가면서 아전들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단종을 또 멀리서 그 자귀루라고 하는 그 누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시를 읽고는 했었거든요. 단종이. 아이고 저 양반 어떻게 뭐 이런 감정들은 충분히 가질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까? 유해진 배우도 제가 알기로는 CBS 애청자로 알고 있습니다. 배미영 선생님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잡지사 한번 나와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장릉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엄흥도 선생이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을 만들었을 텐데 그게 그럼 그대로 장릉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동을지산 그러니까 어몽도가 그 단종의 무덤을 만들었을 때가 음력 10월 24일인데 양력으로 치면 11월 말이 되잖아요. 영월은 이미 땅이 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멀리 보니까 푸른 기운이 있는데 노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거기를 아마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추정컨대 어느 정도 양지 바른 곳이어서 장지로 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다가 단종의 유해를 모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리고 이제 낮았다? 높이가? 높이를 낮게 크게 만들 수가 네.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몽도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존재를 영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치.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중종 때 이제 그 영월에서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이한 일? 네, 중종 36년 7월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예. 영월 군수가 7달 동안 3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괴담이네, 부임하면은 죽고 부임하면 그래, 죽고 그래.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느낌이 전설의 고향이네. 장화홍련전. 장화홍련전. 억울하옵니다라고 하면은 죽고. 3명이 연달아 죽었다. 네. 영월 군수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영월이 강원도긴 하지만 충청도랑 맞닿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고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또가 부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네. 이제 나라 안에서 그럼 다음 사또를 누굴 보내지 하다가 김희성이라는 사람을 원래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문관 출신으로 좀 심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 겁먹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안 된다. 문관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 강한 사람, 심성이 강 강한 사람을 보내자라고 예. 해서 박충원이라는 인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네. 이 박충원이 이제 관련된 기사에 연결돼서 뭔가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게 박충원의 졸기라고 해서 실록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돌아갔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졸기. 그 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원이 영월 군수로 왔을 때 요사스러운 일이 일어나 여러 명의 관리가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영월 사람들이 네. 노산군이 일으킨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박충원이 제문을 지어 묘소에 제사를 지낸 뒤 안정되면서 박충원은 영월 군수로 6년 동안 있으면서 별다른 탈이 없었다. 아, 제사를 올렸다. 그러니까 단종, 노상군 단종한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아. 앞뒤 얘기를 좀 상상을 해보면 예. 이 영월 앞에 3명의 군수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단종 또는 단종의 명을 받은 신하의 귀신이 와서 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아니면 단종의 무덤에 제사라도 지내주시오. 이랬는데 그게 무서워서 네. 제사를 못 지낸 거죠. 네. 근데 박충원은 이제 그거를 찾아서 제사를 지내 주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야. 6년 동안이나 영월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게 장릉에 가면 이제 박충원 비각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비각에 이런 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박충원이 이제 저희 아, 조상이시죠. 또 이렇게 엮으시네. 문경공, 낙천공. 진짜 좀 꽤 가까운 조상이네요. 네, 낙천공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낙산 일대 서울의 낙산 일대 사셔갖고 예. 호가 낙촌이기도 예. 하시죠.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이제 네, 그 네.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자면은 사실은 박충원 이전에 무덤은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요? 예, 중종이 즉위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승지를 보내갖고 단종의 무덤이 있다는데 아까 그 찾아봐라. 소박하게 해놓은 그 네. 무덤. 근데 예. 그 승지가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거의 울듯이 느낌상 울듯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명색이 왕의 무덤인데 높이가 2자입니다. 60cm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위치 파악을 중종 초에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35년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또가 막 죽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박충원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네. 이때 아마 조금씩 성물을 조금 이렇게 정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성물을 더해서 이제 그 지금의 사대부 무덤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은 이제 노산군 묘 이렇게 되었다고 노산군 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확인했던 건 중종, 약간의 성물을 더한 건 선조 때 선조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독 사림에서 단종과 또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했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잡지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하죠. 숙종 재평 AS 편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림들로 볼 때는 충절을 바친 사육신에 대한 평가는 세조의 평가하고 구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정몽주가 조선으로 보면 역적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 뜻 자체는 절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사림들이 정몽주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본다면 이 사육신 얘기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 중종 때는 좀 분위기가 아직은 무르익진 않았잖아요. 그럼 세조도 선대의 왕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 그 정통성인데. 다 후손들이 왕이 된 상황이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림들을 우대했던 인종 때 잠깐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인종이 8달 만에 승하하는 바람에 네. 그 얘기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네. 명종 때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훈구보가 윤원영을 중심으로 했던 또 윤임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이 훈구 올라가면서 세력. 예.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칭 사림들의 왕이라고 했던 선조가 즉위했을 때 이제 사림들이 조헌이나 이제 김성일이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네, 네. 문제는 선조의 반응이 의외였죠. 아, 의외였죠. 왜였죠? 아니 사육신이 충신이라고? 맞다. 만약에 충신이면 세조가 올라갔을 때 목숨을 끊어야지.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자객의 행동에 불과할 뿐이야.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게 뭐가 충신이냐.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예. 당신들 그 사육신에 관련된 기록 어디서 본 거야? 그랬더니 뭐 육신전 이렇게 봤다. 그럼 육신전 다 걷어서 불태우라고. 맞아요. 그랬었죠. 선조가. 예. 예. 그러면서 거꾸로 단종의 무덤에 성물은 올렸으니까 선조 기준으로 보면 사육신은 몹쓸 사람들. 네. 그렇지만 단종은 왕실 사람이니까 높여야 될 그렇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내력이 조금씩 그러니까 그 추승하는 작업이 뒤로 미뤄졌다가 네. 이제 효정연정 연간에 얘기가 조금 나오던 것을 네. 이제 숙종 때 바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숙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 복권을 하게 되죠.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숙종이 이제 황국 정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니까 네.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사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육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복권을 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충신의 반열에 만들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단종도 새롭게 그 무덤을 이제 왕릉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근데 뭐 숙종의 행차랑도 연결돼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숙종이 이제 왕릉 행차 갔을 때 네.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노량진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는데 예. 노량진에 갔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 그랬더니 사육신. 그럼 그 무덤 거기에 사당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와서 거기서 제사 좀 지내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들 아직 죄인이잖아요. 네. 면죄. 그러니까 그러면 복권시켜. 그럼 얘 사당도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런 큰 이벤트에서 하면은 자기 메시지가 뚜렷해지죠. 예. 그리고 군대도 수천 명이 옆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하들이 약간 반대하는 느낌이 있어도 그 그렇죠. 분위기를 거스르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육신의 복권 작업은 자연스럽게 단종의 복권 작업의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단종 역시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수백 명한테 물어봐요. 단종을 복권시키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절차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그다음에 노산대군을 다시 단종으로 추존을 하면서
그때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은 세조의 뜻이 아니라 신하의 뜻이었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해서 단종이 죽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맞아요. 세조에게서 죄를 벗겨내면서 단종을 복권하는 야. 묘한 정치적인 네.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숙종이 보기도감을 만들어서 보기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단종의 시호는 순정, 안장, 경순, 대왕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묘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단종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시호가 이 정도면 짧은 편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왕비의 시호는 이제 정순, 단량, 재경, 왕후. 근데 네. 보통 앞에 두 글자를 따서 정순왕후. 아, 정순왕후. 그렇죠. 이렇게 맞다. 바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능호를 단종의 경우는 장능, 그다음에 정순왕후는 남양주의 사릉 이렇게 정하고 정묘 영영전에 신주를 올리면서 단종의 복권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복권이 결정되면은 기존의 무덤을 공사하는 일에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능, 사릉, 공사를 둘은 쌍둥이처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소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능 얘기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석인이 없어요. 문석인, 무석인이 있어야 되는데 무인석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무인석. 네. 근데 보통 학술 용어로는 무석인? 무석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답사 가면은 이 옆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종종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종이 그 무인들 손에 죽어서 그 무석인을 안 세운 거라니까. 무인들 손에 죽었다는 건 뭐 금부도사 이런 사람들. 뭐 금부도사거나 예. 아무튼 뭔가 그 뭐 정변 속에서 계유정난 죽었다. 속에서 뭐 예, 이런 예. 느낌을 전달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그렇구나 이렇게 그때 치시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기분이 참담하셨나요? 아니요. 콧방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사실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단종은 처음부터 왕이었지만 그 숙종 때 기준으로 보면은 노산군으로 강등됐다가 단종으로 복권된 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존의 개념으로서 무덤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왕릉에 비해서 격을 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그 왕릉 주변에 보면은 석양하고 석호, 양하고 호랑이가 4마리씩 8마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반으로 줄이니까 2마리씩 해서 4마리. 그래요? 동물도? 네. 그다음에 문석인, 무석인이 있는데 문석인이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석인을 뺍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장릉, 사릉이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숙종연간이 을병대기근이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라 전체가 안 좋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숙종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무덤이지만 다만 보통 왕릉을 만든다고 하면은 한양에서 100리 이내에 만드는 게 그렇죠. 지금 원칙이거든요. 다 서울 아니면 경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 왕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왕의 평안함을 그러니까 죽은 왕의 평안함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후대 왕들이 능행을 해서 왕에게 재향을 지내는 걸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거리가 한 100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종의 무덤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이 그 40기, 북한까지 치면 42기가 있는데 네. 단종의 장릉은 여러 면에 좀 특이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부 다 서울 경기 안에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것.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네. 후대 왕이 능행을 가지 못했던 한 번도 한 번도 능행을 가지 못했던 유일한 왕릉입니다. 차마 단종을 거기 갈 수는 없었던 건가요? 너무 멀어서요. 너무 멀어서요. 그래 멀어서요. 현실적으로 멀어서. 네, 실제로 멀어서요. 예. 그러니까 사릉도 갔었거든요. 영조는 사릉에도 능행을 여러 번 갔었고 조선 왕릉은 봄 가을로 왕들이 능행을 가서 조선 왕실 전체로 보면 930회 정도 왕 능행을 갔었거든요. 그 중에 또 한 번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없는 유일한 왕릉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장릉 갈 때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왕과 다르게 이 왕은 후대 왕들이 찾아가지 못했으니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막 갔다가 이제 올 때 보면은 길이 굉장히 막혀요. 네. 버스 안에서 그럼 이제 뭐 지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잡지사 들으세요? 잡지사를 들으시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잠이 안 오시거나 이렇게 제 코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희는 힘이 들어도 네. 다시 집으로 갑니다. 저희는 힘이 들어도 다시 집으로 갑니다. 단종은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뭔가 울음바다. 같이 가셨던 분들이 야, 우리가 찡하네. 그렇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구나라는 그리고 잘 왔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느낌을 해서요. 예. 이제 그런 느낌을 전달하면서
다른 왕릉을 갈 때하고는 분명히 느낌이 다른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어몽도라고 하는 의인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태조부터 순종까지 우리는 조선 왕의 모든 왕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유해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했다면은 한 분을 우리는 잃을 뻔했네요. 단종 예. 한 분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임금으로 기억했다면 참 슬펐을 것이다. 아쉽고 슬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몽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오늘 어린 나이에 쓸쓸하게 죽은 단종,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세운 어몽도, 그리고 단종의 무덤 장릉에 대해서까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